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의 2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한 8차례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722일 만에 만났는데 처음에는 덕담도 나누고 뭔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풀 기자단이 이제 퇴장하려고 하는 즈음에 이재명 대표는 퇴장할 것이 아니고 이러면서 양복 안주머니에서 A4 용지 10장을 꺼내서 모두 발언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국민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하는 세상 됐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날선 발언이 나오자 윤 대통령 표정이 굳어졌다고 하죠. 의제를 정하지 말고 만나자고 했지만 사실상 이 대표는 모든 의제를 다 꺼내든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은 하지 않고 비공개 회담이 시작되자 또 집중적으로 그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85대 15 비율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부분 말하고 비공개 회담에서는 이 대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야 간의 첫 소통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야당은 회담 마치고 나서 윤 대통령이 국정을 전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다. 5월 임시국회에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야구 용어로 이야기하면 퀄리티 스타트였다. 협치 시동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혹시 했는데 역시. 예.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별로 기대를 안 했었고요. 기대를 하면 또 실망이 클 것 같아서 아예 기대를 안 했고, 그저 그냥 이렇게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둔다던가 그냥 협치에 조금 더 기대가 있다면 협치에 물꼬를 트는 정도만 해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 정도의 기대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대통령께서 제안을 해서 여야정 협의체 총리가 참여하는 그 정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협치의 물꼬가 과연 튀어졌는지 안 튀어졌는지조차도 이제 불분명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애초에 양쪽 다 용산이든 민주당이든 결국은 어떤 회담이 될 거다, 어떤 만남이 될 거다라고 각자 뭔가 예상한 게 있었을 텐데 그 예상에는 꼭 들어맞는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싶은 게 의제 갖고 옥신각신할 무렵에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그거 관계없이 그냥 만나도록 하자 이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대통령께서는 의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와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얘기를 다 듣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계속 언론을 통해서 하던 이야기를 대통령의 면전에서 그것도 공개 파트에서 다 하고 왔다. 우리는 가서 할 말 다 했다. 요 정도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용산에서는 그렇게 계속 영수회담 하자 했으니까 그래 내가 이번에는 한번 만날 테니 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오. 그 정도로 양쪽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제 회담은 딱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협치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진수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애당초 두 사람이 성과를 낼 생각은 없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자, 송범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수 의원님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 좀 큰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2년, 22대 국회 2년이 좀 답답하고 혼란스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야당이 보는 시선하고 대통령이 보는 시선이 서로 상반되고 그것이 좁혀지지 않겠다. 그래서 앞으로 2년이 대한민국이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15분간 이렇게 모두의 풀기자단을 남겨놓고
얘기를 한 부분은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만나고만 오면 그 지지층이나 또 이번에 민주당에게 이렇게 많은 의석을 준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느냐.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서든 전달을 해야 하고 그 전달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풀기자단 앞에서 15분 정도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15분 읽은 이후에 목이 잠겼더라고요. 아마 속으로 막 삭히고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 대통령께서 평상시에도 대부분의 회의를 주재할 때 85%는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영수회담에서도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대통령도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신우기 대표는 어떻게 봤습니까? 우선은 사실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만에 이제 처음 이제 열린 아주 좀 역사적인 영수회담이라 아마 관심이 많이 높았던 것 같은데요. 차려놓은 그 밥상에 비해서 먹을 건 하나도 없었던 빈손 회담이 된 셈입니다.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면전에서 이제 국민의 의사를 대신 전달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제 국회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명분 쌓기 정도로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명분에 있어서는 사실 최수근 상병 특검법이 좀 가장 큰 화두인데 이거는 뭐 영수회담으로 명분이 더 쌓일 것도 없거든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이미 명분이 과도하게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안 했을 때 역풍을 받는 거의 그 지경이라서 저는 뭐 하나만한 회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과거에 그 여러 가지 그 역사적 변곡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YS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당시 독재 정권을 상대로 해가지고 단식을 하면서 5대 요구사항을 요청을 해서 결국 그것이 87 6월 항쟁의 기폭제로까지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직선제 개헌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은 직선제 개헌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성과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비근한 예로는 과거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야당 시절에 드루킹 특검 같은 거를 단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얻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가서 그 민심을 전달한 거 외에는 과연 해결되거나 얻어온 게 있느냐. 이 특검 하나도 지금 약속을 받아내고 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력 부재 그리고 우리 송금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2대 국회가 더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국민적 절망 이걸 갖고 왔기 때문에 저는 뭐 오히려 안 했었으면 더 좋았을 그런 영수회담이었다라고 좀 결론적으로는 평가합니다. 네, 답답해지는 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2년 동안 야당이 이제 입법을 강행했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또 이걸 막아냈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한 반복을 하면서 앞으로는 나가지 못했는데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예, 이번에도 보니까 기싸움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해야 될 그 방어해야 될 이게 이제 서로 창과 방패의 역할이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국정 최고 책임자고 흔히 말하는 헌법상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서는 좀 더 주도적으로 뭘 풀어야 되거든요. 야당 대표의 이런 요구에서 본인이 국정을 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타입이 가능한데 흔히들 윤석열 대통령은 뭘 하려고 하는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라고 국민들도 판단하고 있고 통상 뭐 연금 노동 교육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걸 진심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를 양보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뭔가 희생을 내줄 뭐 이런 각오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런 타협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그냥 본인의 머릿속에 정리된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데 이거 기록용으로 꼭 이게 뭐 A4 용지 10장 꺼내가지고 읽는 것도 이게 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할 말을 한다. 나 이렇게 열심히 싸웠어. 자기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그것도 좀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도 서로가 어쨌든 너무나 지지자들을 의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할 게 있었다면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얻었을 거고 서로 간에 이랬을 건데 그 부분에 특히 책임이 이제 윤 대통령한테 크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야당의 한계이긴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 읽어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듣고도 꿈쩍도 안 한 윤석열 대통령. 혼내는 이재명 대표, 혼나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댓글이 있고요. 솔직히 웃는 두 사람 투샷이 어디냐? 나는 놀랍던데.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그렇겠죠. 자, 국민을 대신해서 할 말은 잘 했는데 소귀에 경익기였네. 이 소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 이재명 대표 개딸들 보라고 줄줄줄 읽으시더군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정작 개딸들 앞에서 외쳤던 탄핵과 김건희 특검은 입 밖에도 안 내더라.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회동은 서로 필요에 의해 만난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결론은 영수회담이 반상회보다 못한 것 같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영수회담은 특검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이런 다양한 견해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의사 증원 문제, 연금 개혁 이런 부분에서는 시급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입장 부분이 있었고요. 또 민주당이 오늘 또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대통령이 제안해 오면 TF를 구성해서 적극 응하겠다라는 점에서는 어쨌든 뭐 물꼬는 좀 터지긴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예. 여야정 민생협의체는 좋은 시도 같습니다. 현재의 국정 운영 능력 여당이나 또 대통령 쪽의 국정 운영 능력을 본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야당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기업들, 국민들이 제일 좀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현재의 정치적인 리더십 자체가 너무 양분돼 있고 어느 하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크거든요. 앞으로 2년을 동일하게 그런 현상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겁니다. 여야정 협의체에 사실 야당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늬만 야당이 될 수가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야당에 대해서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 그게 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은 아마도 현재 국정 운영 상황이나 이런 현재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야당이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대승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어제 그 두 분 만남에 네. 국민은 없었다. 국민은 없었다. 예, 서로 상대만 의식한 그런 기싸움이었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송금주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가 그 85분 얘기 듣는 동안 뭘 이렇게 삼켰는지 목이 메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 반대. 반대. 15분 모두 동안 발언 이재명 때, 대표 15분 모두 때. 발언. 네, 네. 네. 저는 그 15분 동안 우리 그 대통령께서는 이를 꽉 깨물고 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85분 동안 반격한 건가요? 그런데 어쨌든 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 평들이 다 별로 안 좋잖아요. 되게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다 보니 그 여야정 협의체라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게 구성이 되려면 좀 빨리 구성이 돼서 그 왜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민생 지원금 그 25만 원 그거에 대해서 여권에서도 그거를 온 국민에게 똑같이 주는 그 방식이 아니고 지금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 저소득층은 이 가처분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 인플레이션에 영향 주지 않는 방식으로 선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계층 줄 거 없고요. 정말 힘들어하는 계층에 조금 더 많이 주는 선별적 지급으로 하고 그게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좀 하는 그런 거 정도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고 여야정 협의체의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나 그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조금 뭔가 이견을 좁혀가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여야정 협의체는 네. 그런 큰 정치적 테마에 대한 네. 그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고 아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입니다.
무조건 만나기만 하면 윤통은 그 이득을 얻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의제가 정리가 안 되고 합의문도 안 나온 상태에서 만나고 오기만 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좀 무리스러울 수도 있지만 기자들 앞에서 15분간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이벤트를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이 그냥 만나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그 모든 정치적 부담은 이재명 대표가 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이거는 불만인 게요. 민생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부 관계자들이 매일 출석해가지고 상시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별도의 루트로 또 한번 이걸 풀어보겠다라는 거니까 저는 뭐가 주된 것이냐.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더 주되고 저는 원칙적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어제 영수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 인준에 대해서 야당의 이해를 구하고 또 이재명 대표는 최수근 상병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쓰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왔어야지 정상적인 영수회담이 되는 건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여야정 민생협의체 갖고 와서 인제부터 공부하겠다, 인제부터 민생하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이걸 보면서 진정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거 또 이러다가 시간만 보내면서 오히려 최수근 특검도 못하겠구나라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제 비공개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85%를 이야기했고 이재명 대표가 15%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전 이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 들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하나의 주제가 됐든 두 개의 주제가 됐든 끈질기게 대통령을 설득하고 말을 길게 하면 말을 끊어서라도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뭘 얻어와야 되는데 얻으러 갈 생각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 대통령의 일장 훈시 연설만 듣고 나온 거 아니냐. 전 야당 대표가 이 부분은 좀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회담 끝나고 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다음에 배석자 없이 두 분 만나는 거 어떠냐 그랬더니 두 분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좀 대화를 하고 저녁 만찬을 좀 잡아서 그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뭔가 호탕하고 호방한 그런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거기서 새 총리 인선 문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테고. 근데 아무것도 결과를 얻은 게 없잖아요. 왜 그렇게 박제했을까요? 밥 한 끼 주면 안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네. 저도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표하고 이제 그 같이 갔던 사람이 세 사람이 플러스가 됐는데 그 대화를 하다가 이제 서로가 어떻게 뭔가 맞으면 두 사람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서 좀 타협을 할 수 있는 뭐 하나를 잡아서 그렇게까지 해서 뭔가 합의는 하나 정도는 해야 되는 게 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점도 안 일어났고 그다음에 시간 제한이 없었지 않습니까? 어제 이야기했듯이 본인들의 시간 제한 없이 만난 거거든요. 그럼 시간 제한 없이 만났다는 거는 뭔가를 마지막으로는 협상해서 하나의 합의문은 내겠다라고 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뭐 의례적인 부분이 흘러가면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그것도 일종의 그런 뭐 찬스도 안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말씀 85분, 15분 이 부분에서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냥 대통령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저 사람 속내를 알 것 같으니까 내비둔 느낌 같은 게 들고 근데 본인도 할 이야기가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중간에 신인규 그 대표가 말하듯이 끊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서로 합의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도 서로 그냥 당신이 말하면 나는 듣고 또 내가 말하면 당신이 들으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것도 물론 8대 그러니까 나뉘었지만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두 사람이 의회 정치를 충분히 경험하지 않는 두 지도자가 여야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도 아쉽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치가 앞으로는 의회를 거치고 의회주의적인 어떤 마인드와 이런 경험들이 좀 충분한 사람이 이렇게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교훈도 같이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요 조금 세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 어쨌든 뭔가 그 회담 만남에 대한 의지나 뭔가 합의를 하나 두 개라도 얻어낼 어떤 의지 그런 거가 전혀 안 보였어. 그냥 나는 내 할 말을 하고 온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쩌면 뻔한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할 거고 그러면 우린 돌아와서 명분을 쌓아가지고 국회에서
그 여러 가지 특검법 이런 거를 지금 21대 회기 중에라도 세게 밀어붙이기 위한 어떤 명분을 하나 갖고 오기 위해서 갖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만남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였다. 근데 제가 영수회담을 한 3차례 정도 배석을 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배석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합의가 뭐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의제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회담이면 합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국민한테 어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정도만. 보여주겠다는 그 정도만. 목적이고 이제 식사 자리가 없는 거는 2시에 만났지 않습니까? 2시에 만난 것 자체가 그런 거는 배제된 상태에서 이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런 구조화에서 그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 조국 대표가 얘기한 그 정도 수준의 들러리가 되는 것은 원치 않았겠죠. 이재명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15분간 그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의제를 정리해 가지고 집요하게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설득 당할 사람이었으면 이미 설득됐습니다. 그 회담 자리에서 한두 시간 더 얘기한다고 해서 설득되고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들끼리의 만남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 틀 자체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가지고 간 회담이고 답답한 건 국민인 거고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앞으로 2년이 이런 동일한 모습들이 계속될 것이냐. 오늘 여야정 협의체를 받아들이듯이 민주당이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야당이 이끌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냐가 3년 후에 대선의 향방도 좀 가늠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확실한 협치가 아니라 약간 모양만 내는 협치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또 한 번 국민들은 더 절망하시는 거고 저는 최소근 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저는 사생결단하고 이거는 통과를 반드시 시키고 그러니까 여당을 압박해서라도 전 결과물을 얻어내야 국민들 앞에 할 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민생 협치 이런 걸로 갑자기 국면이 전환되면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여당에서나 정부에서는 침대 축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증거인멸의 시간은 다 가고 국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전 이런 현상들 때문에 민주당이 욕심을 내지 말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동의하는 것 단 하나만 가지고라도 제발 성과를 좀 내자라는 생각이고 그 성과 없이 저는 다음 국면으로 민주당도 넘어갈 국민적 동력을 얻을 수가 없다. 전 총선 결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 주장을 했던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 선별 지급론으로 사실상 반대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뭐 피해자 유족 지원 여기에는 대통령이 공감한다. 그렇지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거 이건 법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남북관계 외교 기조의 전환, 일본의 오염수 문제 이런 것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이 특별히 또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댓글도 이렇게 보면 결국 이렇게 성과를 안 낼 거면은 두 사람이 다 쇼한 거다라는 어떤 반응들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여기 선별 지급론이 오히려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게 사실상 반대 입장일까 저는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선별 지급론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볼 그렇죠. 여지가 예. 여지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선별 지급이 아니고 전 국민 대상이기 국민 때문에 대상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대 입장이고 또 그 의원님 말씀하신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대통령이 그렇다고 민생지원금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러면 우리 선별 지급이라도 합시다. 지금 너무 어렵고 양쪽이 저소득층도 어렵고 자영업자도 어려우니 이렇게 갈 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있어요? 의원님 이 네. 문제는요 네. 굉장히 오래된 이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전부터 계속된 그러니까 선별 지급이냐 일괄 국민들은 모두 지급하느냐의 문제이고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정책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거 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괄 지급 아니. 이렇게 주장을 했어도 선거가 끝났으니 표 의식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분들 위해서 선별 지급이라도 합시다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공약이 아니고 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기본소득론의 연장선에서 25만 원 전 국민 지급 정책을 계속 대통령 선거 전부터, 그러니까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선변 지급으로 이렇게 전환하기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쉽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형식 논리에 구애되지 양보를 안 형식- 하겠다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그럼 똑같은 거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후보 시절에도 기본소득 안 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전 타협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네. 아니 기본소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소득까지는 가지 않지만 네,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CM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